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2차 전지 안전 부품 제조업체 성우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10조 원 가까운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성우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일반 청약 최종 경쟁률은 81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건수는 29만 8,073건, 주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증거금은 약 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S전선이 가온전선의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자회사 지배력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가온전선은 이날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18일 장내 매수를 통해 회사 주식 2만 5,800주를 취득해 총 50.3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LS에코에너지도 이날 LS전선 지분율이 올 초 대비 8.84%포인트 늘어난 69.7%라고 공시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약 5천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가 출범합니다. 대규모 금융권 자금이 기반이 된 과학기술 분야 특화 투자 펀드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새롭게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한 곳의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1월 펀드 결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성우가 공모주 청약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죠. 다만 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를 기점으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줄줄이 주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우는 기업 가치 산정 과정에서 신흥 SEC, 테이펙스, 이닉스를 비교 기업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날 세 기업의 종가는 증권 신고서 제출 당시 적용한 주가를 5에서 18% 밑돌았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아픈 건 다 질색이니까.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우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안 네. 좋았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큰 웃음을 주면서 열어주셨어요. 예.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실까요? 예,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현금 비중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노래 제목, 제가 오늘 노래 부른 것 같이 가사가 이 내용에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좀 지나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좀 제 의견을 담은 오늘 노래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이 아팠습니다. 오늘 시장 아팠고 그리고 오늘 왜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자리에 옮겨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에 대한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종목 상담 또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박스권 이탈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 이탈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무료 공개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을 좀 뭐라 그럴까 안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와 같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박스권 이탈이 나오면서 하방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경제 지표,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들이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 대결 구도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지금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가를 자극하게 되고 유가가 자극하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흑해 주변에 러시아 곡물 수출을 할 수 있는 이 항구들을 전부 봉쇄를 하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식량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국내 증시 또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쏴대고 도발하고 대북 전단 날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제에 대한 대립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라는 이런 심리가 이제 시장에 깔려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 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우리 시장을 좀 두드려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당히 아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차트 이제 지수 차트의 분석을 좀 들어가 보자면 박스권 이탈이 나오면서 추세에 대한 상승 추세선에 대한 부분도 지지선이 이탈이 나와 버렸어요. 이탈이 나왔고 지금 열려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2,550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겨우 이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단기 박스권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하방 엄청나게 열려 있고 그리고 시장의 테마주의 순환 장세는 여전히 상당히 빠르게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자극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최근에 어제 오늘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트럼프의 선거 인단을 확보를 함으로써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면서 트럼프 경제 정책, 관세를 인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렸던 만큼의 자금을 또 다시 한번 뿌릴 수가 있어요, 시장에.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피해가고 좀 지나치는 좀 현금 보유를 하면서 지나치는 관점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국내 증시가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오민 전문가님께서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증시에 관한 이야기들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전망 이야기해 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 더 자세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3명 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500원, 비중은 25%입니다. 오늘도 5,000원대네요. 전고점이 10,000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대체 매수가까지는 언제 올라올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3.17% 내렸고요. 종가는 5,19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승세가 한번 나와주고 한 파동, 두 파동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한 파동, 두 파동 나와주고 지금 위치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박스권에 대한 조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볼린저 밴드나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가격적인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배전반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전력 설비 쪽 상당히 저는 유망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박스권을 좀 지켜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4,800원, 4,850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500원 이 자리 7,500원 이제 매수가시잖아요. 한번 이 자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500원 본정가 이거 넘어가잖아요. 이거 전고점 10,000원 넘어갑니다. 왜냐? 이 자리 매물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소화를 시키고 나서 남은 자리가 여기거든요. 비중 25%시라면요. 본정가에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 자리를 한번 터치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하고 잠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다시 이 부분까지 6,200원 부분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먼저 본정가까지 기다리셨다가 4,8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본정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다만 기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고 지금 이제 빠진 기간이 8월부터 이제 2달 조금 넘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달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서너 달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빠질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일부 물량을 조금 본정가에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하단 추세를 이탈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지켜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6,2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상승에 대한 추세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전고점 부근인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이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5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6,2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지니뮤직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10원, 비중은 20%입니다. 1년 반 정도 들고 있으면서 손해가 컸는데 오늘 좋은 기사가 보이길래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3%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것처럼 오늘 블랙핑크 로제 신고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13% 오르면서 2,695원까지는 끌어올렸지만 아직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음악의 조예가 또 깊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전문가님의 시선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엔터 관련주죠. 음반 판매 그리고 음원 판매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니뮤직인데 지금 저는 이제 엔터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슈 하나에 울고 웃는 이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핑크 관련해서 이슈가 떴다라고 해서 무작정 좋아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면은 블랙핑크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 엔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 한 방에 왔다 갔다 해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물타기 이제 분할 매수를 실행을 하셔서 평단가가 3,200원이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200원이 이제 저는 이제 매물대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까지 오면은 일부 물량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하락 이후에 지금 여기 낙폭이 이제 하락이 되면서 역배열로 만들고 있거든요. 역배열로 만들어지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241선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봉상 흐름은 나쁘지는 않네요. 일단은 분봉상 흐름에서는 정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파동 자체가 이렇게 진폭이 왔다 갔다 급하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심해졌죠.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를 누군가가 이제 세력주의 관점에서는 누군가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워낙 지금 분할 매수를 실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단가가 너무 높아요. 사실 평단가가 너무 높고, 지금 요 평단가에서 손실을 보자면요, 상당히 손실이 좀 있어요. 벌써 이제 한 15%, 16%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은 본전가까지 올라오려면은 강하게 좀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블랙핑크와 관련된 음반, 엔터주 흐름, 이 흐름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이슈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안타깝지만 손실폭을 더 키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역배열이 확장이 됐다가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추세가 이탈하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사실은 2,400원 부근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3,200원이시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본전가가 지금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좋지만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관점을 지켜보시되, 본전가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자리는 큰 매물대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3,200원대가 지금 이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상당한 매물대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 맞고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가 들어오면, 매수가까지 들어오면 그때 비중 축소 혹은 전량 청산하는,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절에 대한 관점이 추세가 이탈하는, 서서히 우상향은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자리 다시 빠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할 경우에는 손절에 대한 관점까지 좀 생각을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주긴 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를 터치해 준다면 그때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이제 담고 있는 보고서가
결과가 나오면서 약세장에도 3.76% 올랐는데요. 19,3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시스템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하나시스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하나시스템 21,500원이시잖아요. 비중 10% 나쁘지 않고 평단가도 지금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국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전쟁 혹은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시스템 반사이익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존의 손절가를 정해드리긴 했지만 좀 지속해서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방산주에 대한 테마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슈가 이제 충분히 터져준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퍼스텍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일부 종목들 있잖아요. 빅텍이나 이제 일시적으로 방산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한반도의 정세가 좀 변동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시스템 지속해서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21,500원이시잖아요. 저는 이거 만약에 넘어가면요, 정고점 넘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진짜 저는 이거 넘어가면 이제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신고가는 저는 이제 예술의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술의 영역까지 한번 지켜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시스템 방산주를 이제 지난주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산주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시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궁금하시면은 여기 하단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아마 제가 이제 실시간 무료 방송을 진행할 때 하나시스템도 한 번씩 언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싶으면 하단 참고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모니터링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면서 좀 지속해서 홀딩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고 지속해서 홀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눈여겨보고 계시던 종목을 마침 상담 접수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들고 가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내서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유한양행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7,100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매수했습니다. 더 올라갈 걸로 기대하는데 가능하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3.75% 내렸고요. 15만 4천 원. 오늘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매수가 살짝 부근이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매수 잘한 걸까요? 예, 저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자식까지 물려줘야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컨센서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센서스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배당 수익이 지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물 배당을 지속해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빠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유한양행 이거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동안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우상향이 나와줬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차트가 일봉으로 보면 너무 기니까요. 월봉으로 볼게요. 이거 계속해서 우상향 나와줬어요. 우상향 나와주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항암 치료제, 특히 표적 항암이죠. 이 부분 이 재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상승 장대 양봉 이후에 도지 형태 나오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패턴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때 정말 강력한 상승 패턴이거든요. 상승 지속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 고점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고 아마 저는 이거 절대 매도 안 할 종목이거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내가 돈 필요할 때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해드릴 게 없다. 매수 잘하셨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매수하셨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끌고 가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파미셀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8,400원, 비중은 5%입니다. 2달 가까이 됐습니다. 20%까지 비중을 늘릴 계획인데 지금부터 추가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4.76% 빠진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다 보니까 또 추가 매수 기회인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 기회 맞을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매수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8,400원에 비중 5%, 8,400원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8,400원이면 8,400원이면 2달 전이면 딱 여기 고점이시네요. 정찰병 넣어두신 것 같아요. 사실은 5%, 20%까지 이제 비중을 늘리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저는 여기를 이제 가상의 박스권을 하나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분할 매수 해도 괜찮은 영역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수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심상치가 않아요.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저는 그렇게 뭐 지금 매수하더라도 빠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밑으로 열려 있어요. 신저가까지는 지금 이 4,300원 이탈하면 신저가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지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진짜 아플 수 있어요. 그냥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때 했던 건 멘트대로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매수를 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4,5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4,500원까지 기다렸다가 완전 하단에서 5% 비중을 조금 더 싣고요. 추가적으로 더 빠졌을 때 그럼 이제 비중이 10%가 될 거잖아요. 더 빠졌을 때 그 이후에 더 빠졌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밀세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이제 확실하죠. 진단키트 쪽이 이제 코로나 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밀셀 저는 이제 지금 엠폭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은 지수의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4,500원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지지 또는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직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500원 부근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신 후에 그 이후에는 4,500원 아래로 떨어지는지 혹은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리노공업 주셨고요. 매수가는 18만 원, 비중은 5%입니다. 9월 20일경 매수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수익 났을 때 팔지 않고 들고 있었는데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이러다 손실이 커지는 건 아닐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3.49% 빠지면서 18만 원 매수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노공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을 이제 보셨으니까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 상황에서 실적이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소폭은 증가는 했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전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봤을 때는 실적이 증가는 했네요. 올해 실적은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영업이익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2분기 때 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만 조금 늘어났고 BPS가 3만 원대. BPS 대비해서 이제 PBR도 상당히 높죠. PBR도 좀 높은 수준이고 사실은 이제 재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차트적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8만 원 매수가가 저는 맥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실적은 항상 기본이에요. 주가 상승에 있어서 실적이 좋지 못했다 혹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어떠한 기술이 발견이 되면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깔고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 9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9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 구간까지 상승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5월부터 지금 빠진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전가에서 좀 탈출하고 지수가 좋지 못하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엄청나게 많아요. 방산 같은 거 제가 노리고 있는 방산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단타치기 되게 좋거든요. 단타치기 되게 좋은 시장이고 그리고 이슈들로 놓고 봤을 때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상승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 수익으로 전환을 하셨다지만 18,000원이면 여기서 수익률이 최근 고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가 20만 원 선이잖아요. 한 10%? 단타로만 접근하셔도 10%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요. 지금 이 고점까지는. 그리고 이 자리가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는 자리거든요. 이 수렴에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한 번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빠졌죠.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았어요. 세 번 맞고 다시 내려온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부분까지 좀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그리고 음봉 지금 어제 그저께죠. 지난주 금요일 날 7% 빠지는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나왔거든요. 장대 음봉 이후에
어제 반등이 나왔었죠.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수가 빠지면서 3% 정도의 하락이 추가 하락이 만들어졌거든요. 양음양 패턴이 있듯이 음양음 패턴이에요. 이거 지금 하단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 받던 것만큼 수익을 다시 반납하고 17만 6천 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16만 8천 원, 16만 8천 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손실로 분명히 전환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불안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을 만들어내고 한 번에 두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지를 받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저점을 16만 7천 원, 8천 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엄청난 하락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얼마 안 들어갔을 때 비중 얼마 안 들어가셨으니까 홀딩에 대한 부분 솔직히 홀딩에 대한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시라면 일단 기업 자체는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된다고 보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본전가에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좋은 종목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지금 테마주 순환매 빨리 돌아가면서 그만큼 파동도 변동성도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하기 전에 지금 본전일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만 700원, 비중은 20%입니다. 8만 원대에 산 것 매도하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6만 원도 깨질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 2.2% 빠진 5만 7,7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한 번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참 안타까운 종목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종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라고 이제 한마디를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예상이 그렇게 예상에 대해서 좋지 못했던 거지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분기 실적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했거든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HBM, AI가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외면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HBM3 쪽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이제 기술이 좀 밀리면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요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지 못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진짜 헥헥거리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이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으로 작용했던 매물들이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혁신의 아이콘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핸드폰 애니콜이라는 이제 브랜드, 지금은 단종이 됐죠.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2G, 3G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썼어요. 이때 애니콜이 이제 자꾸 고장이 나면서 지금 이제 사망한 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애니콜 화형식이라는 그 짤도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밈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혁신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사실은 이제 국내 최고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비중 20%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해요. 다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HBM3만 끝이 아니잖아요. HBM3만 끝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태 동안 벌어놓은 기업 돈도 많고 지금 자금력으로 엄청나게 빵빵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혁신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심리가 무너진 만큼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삼성전자를 상당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삼성전자 물론 저도 이제 매수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매수 사인은 드리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이유는 시장의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심리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매수 사인 드릴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끌고 가 볼 만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 주셨고요. 매수가는 24만 9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1.05% 내린 23만 4,5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또 대형주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현대차는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현대차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우량주니까 매수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일단은 살짝 고점이에요. 살짝 고점인데 이 자리까지 좀 빠졌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차들은 이제 독삼사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좀 상당히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연기관차들은 뭐 옵션도 그렇고 옵션 장난도 그렇고 수입차에 비해서 할인율도 엄청나게 안 해주는 그런 현대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그렇게 국내에서 그냥 애국심으로 타는 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대차가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그리고 나아가서 수소차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 또는 전기차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기차나 이제 수소 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특히 수소와 관련된 기술력, 수소 전지와 관련된 기술력은 현대차가 솔직히 압도적이에요. 기술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술력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현대차는 이제 우량주기 때문에 실적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현대차 실적 분기 연결로 봤을 때 실적이 최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현대웨이에서 10년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보도자료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면서 나름 이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탓에 독삼사 전기차 뭐 BMW나 아우디, 벤츠 뭐 이런 쪽보다는 솔직히 테슬라하고 좀 견줄 수 있는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전기차 쪽에 플랫폼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 잘하고 있어라는 이제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또 남기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올해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지속해서 홀딩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량주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한번 타는 부분은 좀 간과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2만 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좀 짧게 대응하신다면 22만 3천 원 이 자리를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지 받는다면 충분히 상승도 가능하니까 웬만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은 홀딩하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만 3천 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손실 만회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모멘텀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한화시스템은 국제정세 불안정 반사이익이 기대되다 보니까 보유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